전 세계가 챗봇 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귀찮은 숙제나 논문도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편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 거품론에 이러다 사람이 무쓸모해지겠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챗봇 기술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고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메타랑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급등했는데요. 그 핵심에 결국 이제 클라우드, AI 관련해서 사용이 계속 늘고 있고 네. 성장성도 계속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관세를 다 밀어버리고 확 위를 올렸는데요. 이 그렇죠.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AI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상용화가 되고 수익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메타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조금 이게 왜 그러지 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메타에서 이제 독립 앱으로 챗GPT 같은 서비스를 메타 AI라는 걸 낸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는 메타가 무엇을 했지에 대해서 아마 감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은 메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에 메신저 서비스에 이미 챗 GPT 같은 걸 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SNS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 메신저 띄워서 거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거나 마케팅 멘트를 써달라는 이런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외국에 있는 SNS 사용자들은 챗 GPT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 안에서 인스타그램 안에서 챗GPT 비슷한 걸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성도 높다 보니 이번에 아예 메타가 이거를 챗GPT처럼 별도의 앱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챗GPT의 경쟁 상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를 가지고 있는 메타에서 아예 이런 AI를 좀 더 최적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나오지만 이제 번역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직 도입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메타에서 레이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글라스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스마트 글래스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경 아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그냥 일반 선글라스인데 이 오른쪽 끝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럼 이 카메라랑 그리고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래서 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해주냐?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가 영어로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네, 반대로 말하면 스페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게 영어로 되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외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정말로 이제 이 사람과의 언어의 장벽을 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안에서 카메라를 갖고 내용도 보고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한국어는 되지 않더라도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권인 영어권, 스페인어권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메타에 있는 변화들을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지금 저 오전에도 좀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메타 AI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SNS 다들 활용하시잖아요. 그쵸.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챗 그쵸. GPT처럼 뭘 따로 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앞서서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있었던 거를 별도로 앱을 만든 것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스타그램 안에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유튜브에도 적용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적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국어에 대한 지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영어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인플루언서인데 네. 영어권에 있는 인플루언서가 자연스럽게 스페인 같은 데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언어 변화라든지 아니면 광고나 마케팅을 할 때 최적화해주는 이런 것들이 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그램 앱 안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를 위한 이미지를 원래 별도로 만들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우리가 그림 그려주는 그런 기능처럼 특정 거에서 마케팅을 해달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다 돌리게 하는 엔진 자체도 이제 메타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4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 실제로 네. 이 라마4라고 하는 녀석이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설치형으로 쓸 수도 있고 이번에 아마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이 메타의 라마4를 적극적으로 사내에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의 챗 GPT로 대두되고 있었던 이 생성형 AI 시장에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더 활성화되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붙이는 형태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별도의 앱이 아닌 원래 쓰고 있던 앱에서 AI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네.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그런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 광고 시장을 네. 나눠 갖자 주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메타는 어쩔 수 없이 저걸 해야 하는 거고 네. 구글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픈 AI가 나도 그런 거 다 할래. 이러고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이러고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구글이나 저 메타 입장에서는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야 얘네한테? 어차피 광고 시장의 시장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이 두 개의 기업한테는 오히려 악재 아닌가요? 오픈 AI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전 집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의 엄청난 급속적인 성장을 보면서 메타와 구글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투자의 방향성에서 저는 한 가지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한계들을 통합시키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SNS 사용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메타와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바로 오픈 AI가 이번에 만들어 놓은 챗 GPT 서치 쇼핑 기능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브리 사태 이후에 지브리 사태. 지브리 저는 사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건이고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지브리가 나오고 나서 이 챗GPT 이용자 수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늘고 있어요. 증폭했죠. 거의 네. 뭐 4, 5억 명 수준이던 게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8억 명 이상까지 늘었거든요. 와. 그럼 조만간 10억 명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10억 명을 돌파하는 시장인데 이 사람들이 다 유료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무료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결국엔 10억 명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파워라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연결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어제부터요? 네,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사고 싶은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두 가지를 해주는데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추천을 해줘요. 예. 근데 그냥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챗GPT랑 저랑 대화를 했잖아요. 네네.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아마도 커피포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기 때문에 파리 스타일이 좀 들어있는 커피포트를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인지를 하면서 그냥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님이 파리에 갔다 오신 다음에 커피포트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파리의 느낌을 낼 수 있는 100달러짜리 이하의 커피포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가 UI를 보니까 마치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이런 네. 것처럼 여러 개의 상품들이 나오고 상품을 클릭을 하면 최저가를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게 결국에 이게 구글과 페이스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빠르게 이 지브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를 늘리고 나서 네. 지금 이렇게 도입을 했다.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시장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점령을 하겠다라는 이 오픈 AI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페이스북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구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간 이 시장을 다 뺏길 거니까 네. 조금 더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투자를 해야 되는 뭐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생성형 AI를 넘어서서 네. 이제 에이전트 AI 실제로 구매 링크를 걸어주고 그 링크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다 짜주고 네. 그 부킹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얘기해 주신 기능이 챗GPT의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데 이 기술을 뭘 할 수 있냐면 이 기술 안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그 예약이나 아니면은 주문 이런 것들이 네.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챗GPT 가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22달러짜리가 있고 네. 220달러짜리가 있는데 220달러짜리 가입한 사람한테만 베타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써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오퍼레이터 서비스에는 카카오 선물하기 하고 네. 야놀자가 붙어 있어요. 야놀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어느 곳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뭐 호텔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GPT가 자동으로 웹사이트를 켜가지고 그 안에서 야놀자 사이트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금액의 어떤 상태에 맞춰서 골라서 주문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의 시대로 변화하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제가 지브리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AI 기술이 아니라 생각보다 간결하고 재미있고 흥미를 끄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한국인이
이 AI를 사용하는 앱 비율을 봤을 때 최근에 이 챗GPT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유료 결제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겸이 자체가 사람들이 조금 더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뭔가 엄청나고 거대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걸 공유하면서 소셜라이징을 하는 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느꼈잖아요. 네. 그런 형태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챗GPT 역시도 대단하고 거대한 것보다 더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녹아 들어가고 있는 대중화의 신호탄을 지금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거 쓰시잖아요. 뭐요? 20불짜리? 네. 아니 20불짜리 말고 그 뭐예요? 200불짜리. 200불짜리. 네, 그거 200불짜리. 쓰시죠. 200불짜리 어쩌다 이제 잠깐 써봤는데 네네네. 솔직히 그렇게 여러 번 물어볼 일이 저는 없어가지고 다시 네네. 20불로 내려왔는데 아, 그래요? 그거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써보는데 네. 결국은 GPT를 쓰는 이유가 저에 대한 내용을 제일 오래 가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다른 걸로 넘어갔을 때 네. 결과치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락인이 되는 네. 효과들이 커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서비스 쇼핑이나 이런 네. 서비스까지 만들면 네. 이거는 더 락인이 되겠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이제 페이스북이나 메타는 더 힘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장 사이즈를 여쭤본 게 이런 네. 이제 GPT가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레비뉴를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가 커질 수 있는 분야가 있나? 라는 물음표가 저는 던져지는 거예요. 네. 그게 커지지 않다면 결국 남의 시장 거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대신에 쟤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항상 롱숏 두 가지를 같이 네네네. 생각하다 보니까 오픈 AI 사면 이제 뭐 메타 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시장 사이즈를 네. 이 챗GPT랑 오픈 AI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더 파이를 키워줄 수 있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역이나 이런 게 돼서 안 쓰던 나라에서 더 쓰고 네. 그래서 글로벌하게 상교역이 더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다라고 그러면은 더 부가가치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서 지금 관세로 무역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내기지 여러 개 쓰면 뭐 하냐는 거죠. 수출 수입을 못 하는데.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이제 챗GPT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두 가지 결로 좀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말씀해주신 B2C의 영역에서는 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돈을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서비스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챗GPT도 사람들이 유료로 회원 수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는 아닌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냐? 그 안에서 광고라든지 사람들이 부가적인 수익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그 플랫폼에 있어서의 하나의 리소스가 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것들로 간접적으로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는 이 비즈니스가 결국에 B2C에선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를 등에 업고 이제 애저와 아니면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가지고 조금씩 뺏으려고 하는 게 이제 네. 냉정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 말고 새로운 가치가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결국 다 지금 B2B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도 에이전트라는 얘기를 네, 주셨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B2C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쇼핑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하는 클릭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AI 에이전트가 너가 1시간 동안 쇼핑할 거를 5분으로 줄여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바쁜 사람에게는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왜 그럼 내가 굳이 이걸 써?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업으로 가면 이제 다른 얘기죠. 기업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매 결정을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거나 어떤 구매를 할 때 구매부에 있는 예를 들면 20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계속 입찰 서류도 보고 모두 보느라고 정말로 예를 들면 한 달 내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예를 들면은 입찰 문서가 들어오고 그 문서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뀌고 그것이 각 검토해야 되는 기업에 있는 부서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들이 뭔가 컨펌을 해서 예를 들면 2달 걸릴 일이 이틀 만에 끝났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비용이 확 줄어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핵심은 다 이쪽 B2B 비즈니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B2B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면 그럼 이 AI를 가지고 기업에 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거는 비용이 또 얼마큼 드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을 아주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걸 기업에서 쓸 때는 우리처럼 정액제로 쓰는 게 아니에요. 22달러 내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건당으로 돈을 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대화를 많이 하면 예. 거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대화 횟수당 얼마가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쓸 때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건 이상 대화를 하면 이거 돈이 많이 들겠는데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페이스북 메타에서 우리는 오픈 소스로 쓸 수 있는 라마라고 하는 녀석을 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라마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대화를 몇 번 하든 일단 정보 이용료 같은 돈은 내진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갖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럼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고를 수 있는 여러 개의 옵션이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기업 비즈니스에서는 아직 오픈 AI가 독점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미 우리의 오피스 계열을 쓰니까 예를 들면 뭐 엑셀도 쓰고 파워포인트도 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 영업하기 우리가 좋겠네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이고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료로 만든 언어 모델을 갖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연결을 할 거야라는 접근이고 그리고 이제 챗GPT는 아니야 우리가 이미 B2C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업에 접근을 하면 좋을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동상이몽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위기는 누구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사람이 했었던 20명이 그게 결국에는 한 사람이서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그럼 AI를 이제 활용하는.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19명의 인권은 줄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이슈가 될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AI는 계속적으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저작권 예. 네. 아니 하세요. 네. 아니 그 저작권 문제가 네.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브리 이후에 네. 네 거다 내 거다 만든 건 괜찮아. 중국에서는 괜찮다고 한 것 같고 미국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이거를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제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자꾸 중국에서 뭐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을 했더니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잘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조금 너무 과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네. 중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AI가 만든 것에 사람의 저작권이 없다가 아니고요. AI가 인간의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땀이 들어가지 인간의 않는? 땀? 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네. 땀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번에 중국하고 비슷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AI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냈어요. 네. 근데 그림책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거 내가 똑같이 냈으니까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이제 똑같이 낸 사람은 이거 AI가 만든 건데 이게 무슨 이제 저작권이 있냐 그랬거든요. 그럼 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느냐? 그림 자체는 저작권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그림을 배치한 레이아웃은 인간이 노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작권을 이제 승인을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간의 땀이라는 게 결국 AI한테 그냥 뚝딱해서 나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뭔가 사람이 리터칭을 하거나 네. 사람이 뭔가 조율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프롬프트로 뭐 예쁜 뭐 인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쁜 인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예쁜 인형을 상품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인형을 똑같이 예쁜 인형이라고 그림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로 인형 상품을 냈더니 네. 첫 번째 있던 사람이 이거 내가 먼저 그림 그린 건데 저 사람이 똑같이 낸 거니까 문제가 있어요라고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 A라고 첫 번째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법원이 그 사람한테 이거 너가 한번 똑같이 재현해봐 했더니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쓰니까 또 다른 랜덤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너가 한 게 없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했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저작권이 없다가 아니라 AI만 하면 이건 저작권의 문제가 이제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AI가 한 거에 인간이 뭔가를 더했다 그러면 저작권이 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창작자가 기여한 바가 없으면 이거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브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지브리는
이제 이게 챗GPT 써보시면 아는데 예를 들면 이 챗GPT가 되게 묘한 게요. 땡땡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럼 그려주거든요. 네. 근데 땡땡으로 만들어줘 그럼 잘 안 그려줘요. 이게 아. 예를 들면 미키 마우스를 그려줘 그러면 잘 안 그려주는데 네. 디즈니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려주는 게 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엔 비슷합니다.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그려주는데 토토로를 그려줘 그러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이 지금의 그 법적인 이슈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IP는 명확한데 특정 스타일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도 왜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냐면 실은 일본에서 한 2년 전, 3년 전쯤에 AI 학습에 대해서 독려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AI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식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유들 때문에 지브리에서는 억울해하고 있고 화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법안에서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챗 GPT 활용해서 가사 써가지고 네. 수노 어플 이용해서 노래 만들었어요. 아, 네네네네. 우리 머니쇼 플러스. 네. 와 관련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네.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노를 유료로 가입하셔서 쓰셨으면 저작권이 있으신 거고요. 네. 수노를 무료로 했으면 그걸로 상업적 근데 활용은 챗 안 됩니다. GPT를 활용해서 제가 가사를 써서 그 가사를 입력했어요. 근데 네. 챗 GPT는 전 유료예요. 네네네. 그럼 그런데 이건- 수노는 유료를 안 쓰시면 네.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글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저작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전히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챗 GPT가 만든 거에다가 조금 더 고치셔서 쓰시면 네. 나중에 내가 저작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작사 부분에서. 네. 그런데 이제 수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이선스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서비스는 아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노 자체를 유료로 가입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저작권을 주지만 네. 무료로 사용할 때는 상업적 활용은 안 돼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갖고 뭘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그 서비스의 저작권들이나 이제 약관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딥시기 문제잖아요. 네. 중국에서 딥시기 만든 거랑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는 거랑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는데 둘은 이제 합치할 수도 없다. 각자의 길을 간다. 이게 대체적으로는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딥시크로도 지금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방대하긴 한데 네. 지금 딥식의 핵심은 가성비가 좋고 추론을 잘한다거든요. 그래서 딥식은 오히려 그러면서 오픈 소스로 설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딥식은 오히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딥식이 들어가서 추론을 하면서 AI가 좀 더 가치를 갖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단순한 인터넷 베이스 서비스 말고 네. 그런 제조와 연결되는 AI에서는 충분히 딥식이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 상당히 경고성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나머지 오픈 소스 그럼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도 비슷한 오픈 소스인 이제 그 구글에서도 비슷한 오픈 소스를 냈고 이번에 오픈 AI에서도 오픈 소스를 계속 낸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 이 딥시크가 산업에 연결이 되니까 본인들도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딥시크가 그쪽 산업과 연결되는 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